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하는 주식 채널 텐기소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종목들 나름대로 다 좋습니다. 어쨌든 넥스트칩, 녹십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셀트리온.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뭐 아직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종목명을 공개를 안 했었는데 종목명을 올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팔란티아 테크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가고 있죠. 예, 미국 주식도 차분하게 올려드릴 건데요.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적을 좀 해서 커버를 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IR 담당자분과 이제 미팅을 하고, 근데 그때는 좀 일정이 좀 급하셔가지고 좀 빨랐어요, 진행이. 그때는 제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기도 해서 다시 한번 미팅을 잡아서, 근데 한 2, 3주 뒤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제가 다른 기업 탐방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한 2, 3주 뒤쯤 될 것 같고요.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상장 당시에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트레이딩은 조금씩 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왜냐면 상장성은 그때서부터도 굉장히 가능성 있게 봐왔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뢰도가 무너졌었는데 아직도 뭐 종목 토론실 가면 나오는 얘기고, 오래 되신 분들은 신뢰가 아주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이제 해소해 보고자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사기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라는 게 사실 떨어질 때 상당히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에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큽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소연 대표의 무능력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상장 당시에는 이제 여기 회사가 한국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맞아요. 그 싱가포르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PB파마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뭔가 이때 PB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게 종목명이 길다 보니까 거래소가 이제 PB파마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PB파마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름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PB파마로 변경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로 다시, 왜냐 인식이라는 게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PB파마는 무슨 회사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로 다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뭐였냐면, 첫 번째, 상장 당시에 싱가포르 현지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실사를 했다. 그러니까 현장에 뭐 답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실사가 없었고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실사를 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해명을 한 게, 회사에서는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평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현장 답사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영상 실사를 한 건 맞는데, 이제 뭐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는 이게 영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일단 현장이나 이런 실사는 기술평가 기관들이 가서 직접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그리고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뭐 지어놨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때 사실상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면 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때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 백신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었을 텐데, 코로나19 스푸트니크가 이제 항상 뭐 우리나라에서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뭐 바이넥스라든가 뭐 이수앱시스 이런 종목들도 다 이 스푸트니크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가지고 코러스, 한국 코러스였나요?
하여튼 거기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푸트니크라는 게 WHO라든가 EMA, 뭐 FDA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화이자 모더나가 아니면 사실상 거의 뭐 배제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때는 백신 부족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푸트니크가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어, 더 낫다. 다른 데선 더 이걸 맞으려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도 뭐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이때 당시에 로직스의 공장이 새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어요. 10억 도즈. 이걸 생산하면 기업 가치가 뭐 3조 2천억 원이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닥을 쳤었던 주가거든요. 여기서 3조 2천억 원이면 여기 고점이란 말이에요. 상장 당시에 올라갔을 때 고점. 여기까지가 거의 한 3조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이제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문제 없다 된다 했다가 결국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들은 건데요.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스푸트니크 이 생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 그 세포 배양백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저기 뭐야 삼바나 셀트 같은 데는 이 그 뭐 스테인리스에다가 이 통에다가 이제 세포를 키워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씻고 키우고 뭐 조금 불량 나면은 다 버리고 씻고 말리고 뭐 관리하고 뭐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마이크로 디지털은 세포 배양백이라는 거라서 어쨌든 이게 관리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발주를 많이 해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지금도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면 이 세포 배양백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공정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왜 다른 데는 이미 시설 스테인리스로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제 많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매출이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스푸트니크 자체 러시아 쪽에서 이게 흐지부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도 여기가 이제 그 항상 기대감이 컸었어요. 바이오 시밀러 두 개, 허셉틴이랑 뭐 아바스틴 두 개로 기대가 애초에 컸었기 때문에 또 시총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제2의 셀트리온이다 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이랑 밸류 비교를 해가지고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컸었지만, 또 싱가포르에서 옥타바 펀드라는 이 거의 국부 펀드에 그 가까운 그런 이제 펀드에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었다고요. 그리고 허스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유럽 판매사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먼디파마 셀트리온 했었던 데잖아요. 거기서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판매 계약을 맺었었다고요. 근데 이제 무산되면서 그 판매 계약도 이제 취소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여기 자체에서는 준비를 했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도 어떻게든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는 거의 뭐 2배는 기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허셉틴, 그리고 아바스틴, 그리고 PPP 1510이 주요 파이프라인이고 주요 투자 포인트였는데, 코로나19가 직면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게 무산돼 갖고 요거에 대한 손해는 사실상 없다고 회사에서 해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캔서 문샷에 들어간 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첫 번째로 지정이 된 게 뭐 루닛이랑 뭐 여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일 거예요. 그래서 루닛도 올라가고 그 여기도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우후죽순 이렇게 막
우리나라 기업이 캔서 문샷 여기 라인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미국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인증을 해주는 건가 했더니 이 돈만 주면 다 마케팅 차원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여기가 최장암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장암 쪽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트주냐가 이제 유럽 허가를 받으면서 신뢰 회복은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문제였던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상장 당시에 이게 뭐 다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었고 시총을 높게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거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든 많이 떨어진 주가를 회복시키고자 또 코로나19의 기회로 스푸트니크도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원래 뭘 하려다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캔서 문샷부터는 뭐 조금 살아나는가 싶더니 사실 이것도 뭐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회복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허셉틴의 허가는 트주니의 허가는 완전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아직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해소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지금 유럽 판매사가 없어요. 유럽에 허가가 났는데 뭐 인도라든가 뭐 다른 데 중동 뭐 이런 데는 판매사가 있습니다. 계약된 데가 있지만 유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판매사 찾으러 유럽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IR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큰 회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먼디파마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판매사 입장에서 사실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여기 거 받아서 잘 팔아서 수익을 남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팔려고 할 거고, 시장에서는 이 판매사의 그런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후발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큼 이 그 시장 자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사가 결정이 될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떨어지면 땡큐. 왜냐면 이미 허가를 받았고 이게 뭐 후발주자라고 해서 뭐 매출을 못 낼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허가가 만약에 안 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될 수도 있는 시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는 아니고 2025년까지 매출 못 내면 아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그 트주니의 허가로 인해서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을 못 낼 이유는 없습니다. 트주니만으로 시총 8천억 원은 좀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PVP1510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고, 내년에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기대감, PVP1510 최장암 그 일상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단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박소연 대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진우 대표, 마이클 진우 킴이죠. 예. 파마 15%, 로직스 1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PW 제네틱스라고 예전에 그 과거에 이제 미니 돼지를 생산해 가지고 실험용이라든가 뭐 이런 해체용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실험용이죠. 이 실험용 돼지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회사 대표였는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술력으로 이제 상장을 그 우회 상장을 했고요. 이 PW 제네틱스가 우회 상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상장 이후에 매출도 안 나오고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보유 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인수한 회사가 이제 이거 감당 못하고 상장 폐지가 된 거거든요. 사실상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상장 폐지라는 이 자극적인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수한 회사는 왜 샀겠어요? 여기 기술력이 그래도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본인들은 시장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 판단됐기 때문에 어,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손실이라고, 그 사람들은 뭐 어찌됐건 상장 폐지 되더라도 자기 회사인 겁니다. 시장에서만 없어진 거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회사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파악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 이야기가 뭐 토론실에도 그렇고 주주 카페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늦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 자꾸 부각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주주분들께서 아마 투자를 또는 예비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막상 이제 매수하려고 더 검색을 해보고 나름대로 투자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주가도 마침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또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려보고자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어쨌든 사실 김준우 대표 이거는 아무 내용도 사실 아닌 겁니다. 예, 본인은 이제 나름 회사를 엑시트를 잘 한 거고 또는 상장하고 어려워지니까 또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쪽에 넘겨줘서 잘 키워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직원들도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나 이 박소연 대표 무능력 논란, 뭐 김준현 대표 사기 논란,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과거에 많은 종목들이 논란이 있었던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될 뻔했죠. 2018년도 말 11월쯤일 거예요. 그때 거래 정지까지 됐죠. 그래서 상장 폐지 그때 뭐 참여연대에서 뭐 아주 그냥 책임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지금 삼바가 거의 뭐 최고야 최고. 예, 잘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 상장 이후에 차트 한번 볼게요. 상장 이후에 쭉 아주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식회계 내용이 나오고 그 분식회계가 아니면 상장을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재심의했죠. 이때 또 아시죠? 예, 정권이 그랬다. 예,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뭐 목소리 크게 또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심의했었습니다. 상장 폐지 진짜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올라갔지만 다시 주가 조정을 받았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상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공장에 대해서 송도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고 매출액도 많이 들고 뭐 결국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2020년도에 이때 이제 또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거의 독주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게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뭐 몇 년간 3년 넘게 이제 기다가 이제 그 생물보안법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생물보안법이야 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그런 주주분들은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도 있어요. 셀트리온 아직까지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금감원 조사 떨어질 때마다 나오고요. 올라갈 때마다도 나와요. 셀트리온. 자, 언제 2021년 금감원 조사 있었습니다. 2021년 예, 조사 있었고요. 예, 그 전에도 계속해서 분식회계 내용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셀트리온 하면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이제 코스닥의 1위 종목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주주연대가 굉장히 세고
개인 주주들이 좀 많았고 공매도로 상당히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왜냐면은 회계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에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을 때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지, 사실상 판매가 됐을 때부터 이제 올라갔었던 거고요. 과거에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그 이때쯤에는 제가 그 증권 쪽으로 있지 않고 일반 그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때요. 근데 이직을 하기 전이죠. 이쪽 업계로 들어오기 전. 근데 요때 이제 이때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이런 업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아는 수준이었는데, 그 회사에 다니던 형이 제가 막 주식하고 막 이러니까 잘 안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 마실 때 그러는 겁니다. 너 우리 나라 제일 큰 회사가 어딘지 알아? 그랬는데 당연히 삼성전자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삼성전자요 이랬더니 저한테, 야 이 병신아, 셀트리온이야 라고 하면서, 그 형은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때 셀트리온이 삼성전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합니다. 월급 나오면 계속 투자를 해요. 결국에는 이거 다 먹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먹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요때 거의 뭐 1년간 그냥 월급 나오면 사고 적금 타서 사고 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보다는 내려와서 근데 그 형은 무식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쏙 들어가요. 부각이 덜 되는 거죠. 관심 있는 것들이 덜 들어가고, 떨어지면 그런 이슈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논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테오젠, 심지어 알테오젠 이것들은 뭐 천천히 갔거나 또는 셀트리온은 꺾였거나 뭐 그런 알테오젠 지금 엄청난 회사죠. 코스닥 1입니다. 알트 비사, ALT 비사 두 번째 라이선스 한 2020년 6월에 했어요. 근데 주가는 내렸습니다. 이때서부터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이때서부터도 사실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지점에도 이거를 이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때서부터.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좋아서 샀는데 반토막. 그 뒤에 먹었지만 반토막. 반토막이 났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먹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내용과 뭐 이런 수급의 흔들림, 그리고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저도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쨌든 이 수급이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알테오전도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과거에 점선까지 갔는데 이렇게 눌리기까지 했잖아요. 허가 받았을 때가 이때일 겁니다. 이때 라이선스 아웃 할 때 4조 원대 인데도 떨어졌죠. 결국에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거의 뭐 꺾이는 차트 아니에요? 차트만 보면 지금 뭐 이때 라이선스 아웃하고 1, 2, 3, 4, 5, 6, 7거래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일주일, 영업일이 5일이니까 일주일하고 절반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조정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데드크로스, 완전한 데드크로스는 아니지만 거의 뭐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느낌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뭐 보시는 분들 빨리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대응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시장이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흔들림에. 이때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만큼 떨어지는데 얼마 떨어졌어요? 이때 하루에
거의 뭐 하한가 갔네요. 그렇죠? 하한가 갔다가 거의 회복도 못하고 24.7%에서 마감. 이거 어떻게 버티냐? 이때 보면 이게 고점인데 웬만큼 멘탈이 아니고 공부가 안 보거나 실수로 안 보거나 잘 몰라서 뭐 대응을 못했거나 또는 공부가 잘 돼 있어서 이 가치를 파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버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이거 하루 종일 보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트요젠 지금이야 이렇게 갔지. 이때 저는 이제 좀 이거 일찍 팔았습니다만은 많이 못 먹고 팔았어요. 근데 이때 그 현대차 언민용 그 애널 있죠? 그 애널도 지금 계속 커버하면서 요새 알테오젠으로 거의 스타 애널이 됐잖아요. 근데 그 현대차 언민용 애널도 2022년 3월에 임상기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13만 9천 원에서 목표가를 8만 5천 원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당연히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2022년이면 22년 3월 뭐 요때쯤이잖아요. 근데 요때쯤에 자신이 있었으면 난 목표가 고 하겠다. 오히려 더 높이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 애널리스트는 계속 커버하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로 하락했으면 거의 매도 의견이나 뭐 다를 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뭐 주가 조작을 한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제 보다 보면 돈 번 사람들 잘 못 봤어요. 네. 한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오히려 뚝심 있게 정말 비중을 실어서 크게 한 방 먹는 것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바이오다인 최근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제가 갔다 왔고 실제로 저도 투자를 많이 어,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때 상장 당시에는 사실 기대감이 있었고 이때 아무도 몰랐거든요. 거래량도 없었어요. 거래량 보세요. 근데 이때도 그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됐었다고요. 그 로슈한테 로열티를 받았는데 이때는 로슈인지 아닌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빅파마라고 하고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이제 매출 인식이 되나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일회성이었죠. 떨어졌고 로슈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사실상 당발성으로 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그 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튀었는데 요때서부터는 이제 이번 연도는 다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WHO의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얘 바이오다이는 아예 영업도 안 하는 데입니다. 다 어차피 로슈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 바이알에다가 시약만 담아서 그 저기 로슈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여기도 결국에는 저는 로슈가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는 나중에 고배당주로 변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어쨌든 그 대표의 지분을 팔 수 없게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로슈와 그 계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내용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이때 다 있었어요. 제가 아마 더울 때 갔으니까 요맘때쯤에 제가 탐방을 갔었거든요. 그 갔었는데 요거를 내용이 요 올라갈 때 더 부각이 되더라 이겁니다. 사람들도 그때 올라갈 때 사실상 이해가 더 돼요. 의심보다는 이때는 믿음이 더 가는 때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습니다. 바이오 파마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뭐 처음에는 셀트리온 제2의 셀트리온이다 이때 거의 뭐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요때도 사실상 기대감이 컸었지만 올라갈 때마다 뉴스가 좋은 뉴스들 많이 내려왔고 스푸트니크 한다고 해서 올라갔지만 또 내려오고 캔서 문샷 한다고 올라갔지만 또 내려오고
어쨌든 계속 이런 상황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드디어 허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요거는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회사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다 해도 의심을 지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이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무능력 논란이 있었지만 이건 진행을 했었던 건데 안 된 거는 사실 뭘 사람이 하려다 보면 회사 하려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것 뿐이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럽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허가를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판매만 시작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논란은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 신뢰도는 어디서 나온다? 주가 상승에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부각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 이게 뭐 가지고 나오면 괜히 또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과거도 좋지는 않았다. 예, 이거를 극복해야만 결국에는 우리는 큰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도 올라갈 때는 다 좋아 보였잖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시장 하락할 때 그 타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흔들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떨어질 때 반도체 올라갔잖아요. AI로. 그때는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요. 왜냐면 이게 시장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하락하면 견딜만 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떨어졌을 때 어, 전체 뭐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으면 소외감도 안 느꼈을 거야. 근데 다른 우리나라만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실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미국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못 올라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도 그래요. 그 안에서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돌아가면서 움직였는데 그거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반 반토막 났을 때 버티지 못하고 내가 정말 믿고 있었다. 이거 내가 10배 간다. 라고 해도 가지고 있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저는 트주뉴의 허가로 인해서 신뢰 회복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유럽의 판매사만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판매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률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과 같이 이제 먼디파마와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크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판매사가 좀 너무 허접한 데다라고 하면 좀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 내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아마 그 동일한 데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판매사 선정된 거 기다렸다가 되고 나서 사면 되지 않냐? 그러려면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죠. 예, 왜냐하면 내용을 확인하고 사면 그때는 이미 2배, 3배 뛰어 있는데 더 비싸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사람이 믿지 못할 때 먼저 선취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면 다 비싸게 해주고 살려고 하면 이미 주식은 알테오젠 봐요. 이미 좋은 내용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떨어지면 예, 하락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기회는 이 종목 지금 뒤늦게 와서 볼 때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그렇죠? 다 고점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대한 불안감 또는 어,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공부가 안 됐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 뭐 그 알테오젠 대표님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블록딜로 매각하셨을 때 그때 또 파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회사 대표 와이프가 파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가 토론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면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었다. 아주 고마운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 이유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떨어질 걸 기대하고 뭐 이걸 왜 봐요? 다른 거 사시면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내가 이 종목 관심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난 아직까지는 신뢰 회복이 안 돼. 근데 살까 말까 고민이 돼. 그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내 돈 한 1억 있으면 한 2천만 원어치만 먼저 사보고요.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올 때 그때 1,000만 원 더 사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 보세요. 한 번을 먹으면 그런 거 싹 사라집니다. 한 번만 먹어보면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크게 먹어보면 다른 종목들은 견디기가 더 쉬워질 거고 단기적인 흐름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 올려드리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버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공부를 꼭 하시라는 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적으로 이제 탐방 그 IR 담당자분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2, 3주 뒤가 될 텐데 계속해서 뉴스나 이런 거 추적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자주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 여건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계속해서 제가 추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휴일이고 내일 다시 장 열리는데 모두 잘 쉬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